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그리고 조갑제닷컴 대표 이 보수 원로 언론인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보수층 의견을 경청했다는데요. 한 2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대화가 오갔다고 하지요. 오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전 주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재 주필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보수 논객들과의 만남이라서 이 회동이 있을 때마다 늘 관심이 쏟아지는데 이번 회동이 그렇군요. 네, 세 번째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네, 예. 세 대, 번째 만남. 맞습니다. 네, 대선 전 첫 만남 이후에 상당히 호평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이 대통령, 그 당시는 이재명 대표, 네, 상당히 정치에 물이 오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예, 제가 나는데 예. 대통령으로서 만난 이번의 인상평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음, 비교적, 조갑재 선배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직책이 부담이 되거나, 직책에 눌려 있거나, 밀리거나,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어허. 또 비교적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음, 말에 힘이 들어가거나 음, 또는 말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을 쭉 늘어놓거나 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아, 재밌게 대화를 했습니다. 예. 인상평을 한마디로 하자면 재밌는 대화였다. 예, 재밌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에 무게감에 눌려 있는 느낌 같은 것도 없었고 대화 네네. 주제도 요 부분은 이건 좀 저 안보에 관한 거라 묻지 마세요. 뭐 요건 그 질문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없었어요. 네, 어. 한 번 오프 더 레코드,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예예.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나 봐요. 기억 안 나시는 거 예, 보니까. 그게 아마 중요한 것이 별로 아니었고, 예 예. 글쎄 아마 그게 이 에이펙 얘기였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재미 재밌었어요. 그 에이펙에 관해서도 아마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정주필 님도 또 조갑재 대표님도 공개를 좀 하셨더라고요. 예, 예. 우선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참석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세계 네.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건강도 좋지 않고, 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진핑이 올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한국에 온 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여러 차례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올 겁니다. 또는 왔으면 좋겠다는 강한 표현일 수도 있고, 음. 실제로 오기로 했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오기로 이미 완전히 메이드가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올 겁니다 하는 표현이. 워딩은 우리가 그대로 워딩은 올 겁니다였군요. 올 예, 겁니다. 올 겁니다.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올 음. 겁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말하자면 좀 강한 얘기일 수도 있고, 네 네. 사람의 표현이라는 게 아주 미묘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올 예.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의정이 확정이 됐고, 그런 것까지는 이런 아니고. 단계는 예.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다만 네, 중국 전승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 문제 이거는 네. 아직 미정이라고요? 아마 안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 때, 예. 소위 이제 북방정책 하느라고 예. 괜히 거기 가서 말하자면 서 있던 사람이 푸틴, 시진핑, 음. 그리고 푸틴과 시진핑의 소위 부하들, 음.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네.
그중에는 국제 수배자들도 많은 예. 뭐 이런 모양인데 거기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아, 하니까 정주필 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예. 실제로 그때 제가 아마 언론 제가 그때 신문사에 아직 있을 때인데 네. 제가 그 반대하는 칼럼을 썼거든요. 그게 아직 2014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4년, 15년, 예, 14년이었나요? 14년입니다. 예, 예. 네, 그때 제가 그 칼럼을 썼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하니까 글쎄,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거기까지 간 데 대해서 약간 오버한 것 같다. 뭐 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답을 했어요. 아. 네, 그때 안 가는 게 맞았었는데, 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정확한 음.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도 굳이 뭐, 예를 음. 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꼭 가려고 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음. 트럼프가 거기 간다면 뭐 우리도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음. 말하자면 그런 비슷한 요지의 분위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받은 네. 인상은 네. 아, 전승절에는 안 갈 가능성이 좀 있구나. 내지는 네. 트럼프 대통령 정도 오면은 그 정도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네, 뭐 받으셨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게 이제 언제 성사되느냐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지금 취임 2달 지나도록. 한 미정인 것 같고요. 그쵸? 예, 예. 미정인 것 같고 아마 에이펙에 시진핑도 오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 확정이 안 된다. 아,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이 이 관세 협상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미국은 사실 일본이나 한국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걸 가지고 세계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은 지금 한국이나 일본에 줄 게 없습니다, 별로. 음. 그냥 어떻든 말하자면 이 무역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좀 문제거든요. 트럼프는 예. 트럼프로서는. 예. 그러니까 아마 최대한의 이제 압력을 넣을 수 있을 텐데, 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신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 방산 협력, 예. 원전, 조선 예. 뭐 조선 이런 우리가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산업 협력을 통해서 아마 이 관세 문제까지 하려 그러면 아마 양쪽이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좀 걸린다. 네. 그나저나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이 네. 됐는데 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하고 대화를 좀 나누셨다고요? 뭐 이제 시중에 화제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은 제가 뭐 직접 추천한 분은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이진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아. 그런 답변을 했죠. 추천받은 사람은 아닌데 내가 직접 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추천받은 사람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요런 취지로 답변을 뭐 하셨다고요? 약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그렇습니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조금 유감이다 뭐 이런 분위기. 어허. 이준숙 씨가 두 분이 있잖아요. 이진수 그쵸. 이제 이준숙 동명이인 방통위원장 이진수, 방통위원장 교육부 장관 이준숙도 후보자 굉장히 이진수. 이제 화제였기 때문에 음. 저 방통위원장 이준숙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이렇게 또 이어진 질문이 가고 예. 뭐 그분은 뭐 정치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굉장히 가벼운 얘기들이었습니다. 예. 그분 정치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라고 또 대통령이 예, 예, 예.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주필 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쓴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조기 유학을 보낸 두 자녀 가운데 이제 한 명은 중학생 때, 한 명은 고등학생 때인데 네. 중학생을 혼자 보낸 게 위법인지 그 당시 몰랐다. 뭐 이런 이제 해명들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낙마까지는 아닙니까? 아니면 부적절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교육부 장관, 충남대 총장을 하신 이진숙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 사활이가 좋고 로비를 잘하고 어디 회의를 가나 반드시 끼어 있고 어느 명단에나 보면 꼭 끼어 있고 어. 참 이 사통팔달의 인맥을 자랑하고 이런 분이죠. 네. 사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잘 대한다 뭐 이런 건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말을 옛날 써서. 아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 말은 사람을 잘 사귀고 모든 사람을 적과 악은 구분 없이 잘 사귀고 그런 분이죠. 아하. 낯을 안 가리고 사교적. 예. 예. 네, 사교적이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의 좋은 점은 정치를 하시면 좋은데 교육부 장관이 글쎄요. 교육부 장관은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는 분이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죠. 물론이죠. 교육 정책의 긴 호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더군다나 자녀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도 뭐 서울대를 10개 만들자 이런 안을 냈다고 합니다마는 그 논리의 허망함 이런 게 있거든요. 참 웃기는 슬로건이다. 웃기는 슬로건이라고 보세요? 웃기는 슬로건이죠. 그거 안 되는 슬로건이잖아요. 아니 뭐 네. 서울대급의 이제 국공립대를 지역마다 하나씩 놓겠다 이거 생각하면은 뭐 될 것 같기도 그건 한데. 희망인데 예. 국공립대는 완전히 경영 자체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의 오늘날의 교육의 실태라든가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무너져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국공립대 스스로가 이를 쓰려는 노력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죠. 예를 들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뭐 김경수 선거 캠프 이런 데 있던 분이 총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곤란하죠. 학교라는 게 지방의 거점 대학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서 대학 서열로 따지면 한참 저 밑에 있는데 서울대급으로 육성하자 이 참 웃기는 이 국립대 법인화도 노무현 대통령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국립대 교수들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정책적인 면에서도 정책 철학 면에서도 이게 낙제점이라고 보세요? 이 뭐 사적인 뭐 우리나라의 지방 거점 국립대라는 것은 차라리 뭐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국립대 법인화를 해라고 하든지 처절한 어떤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 안 하죠. 예. 좀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낙마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하시고 싶어 하실 텐데 예. 교육 정책에 뭐가 나올까? 전혀 없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교육장관으로서 노동시장에 걸맞는 AI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의 중요한 인도라든가 뭐 이런데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길러내야 되겠다. 뭔가 우리 대학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러면은 그분을 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가장 뜨거운 이 청문회의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면은 문제가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정면 돌파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그 정도면은 상당한 갑질이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인간 관리 또는 뭐 이런
집착 같은 면을 보이는 분들이 여성분들 중에는 간혹 있어요. 아, 그거는 뭐 여성 남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주필님.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 쿼터는 채워야 되는데 음. 대통령이 이제 장관 인사라면서 여성 쿼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이 의무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로 그래도 몇 명은 좀 써야 되는데 어. 정말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 이런 요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날 그래서, 회동에서. 예. 네, 그래서 아마 물릴 수 없는 어떤 선도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몇 명의 선에 지금 뭐 여성이 그렇게 많은 형편이 아니거든요. 네. 중소기업부 장관 그렇죠. 뭐 해서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서 또 물려야 된다. 또 새로운 뭔가를 써야 된다. 아마 대통령이 이거 정말 새로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마 당혹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네, 뉘앙스가. 네. 여성 쿼터제에 대한 부담을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갖고 뉘앙스를.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강선우 그래서, 후보자는 돌파할 것 네.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야당이 어느 정도까지 뭐 얘기하느냐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보좌진이 5년 동안 뭐 한 20몇 명, 30명 뭐 교체된 것만으로는 교체를 요구하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뭔가 다른 어떤 문제가 좀 나오거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 보좌진도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직종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그와 유사한 분들도 뭐 남녀 국경 가리지 않고 많죠. 예. 주필님 보시기에는 그냥 보좌진 교체 숫자만으로는 이걸로는 낙마 사유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갑질 의혹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될 거다.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2분 남았나요? 오늘 좀 질문 드릴 게 많은데 보수 논객이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요. 긴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당의 8대 과오 지적하고 그분들이 일일이 사과를 해야 된다. 만약 그 사과를 거부하면 그 사람이 인적 쇄신의 영순위가 될 거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이런 말을 했고 나경원 의원은 탄핵에 반대한 게 왜 사과할 일이냐. 정치적 판단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사과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만 지나가는 얘기를 미안하게 됐다 이런 거 가지고 사과했다고 볼 수 없죠. 저는 이 8대 제목에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윤석열을 처음에 누가 영입을 했느냐. 그것이 가장 심각한 오류의 출발이죠. 그 사람을 누가 데려온 거야? 여기서부터 누가 데리고 왔느냐. 구대가오로 보시는군요. 구대가오. 구대가오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다. 민주당, 국힘당의 오류의 출발은 윤석열을 영입해 오자 하고 생각한 몇 사람이 있죠. 초기 윤핵관 몇 명. 그분들이 일으킨 문제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적 쇄신은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김문수 교체, 한덕수로의 심야 쇼까지가 그 사람들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몇 명 안 됩니다. 쌍권 이런 분들 얘기 나오던데 그분들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쌍권 지금 이 지방에 내려가 있는 분들도 있고 소위 그 당시에 몇 사람 있습니다. 그 국회 법사위에 근무하던 그분들 4인방, 5인방 있습니다. 탈당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정계를 떠나야 될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